우리는 흔히 공생의 반대말은 경쟁 또는 기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생의 반대말은 경쟁이나 기생, 홀로 살기가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오늘은 두 여왕님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붉은 여왕과 검은 여왕. 붉은 여왕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붉은 여왕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대성공을 이룬 다음에 후속적으로 루이스 캐럴이 쓴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그 거울나라에 있는 여왕입니다. 이번에는 앨리스가 방에 거울 속으로 들어가서 거울나라로 가게 돼요. 근데 거울이니까 모든 게 반대로 돼 있고요. 심지어 저기서는 마치 우리가 운동하러 가서 러닝머신에서 뛰지 않으면 뒤로 가잖아요. 배경이 움직여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 내가 뒤로 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려면 더 빨리 뛰어야죠. 저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숨차고 힘들어하는 앨리스한테 붉은 여왕이 이렇게 말해요. 넌 참 느린 나라에서 왔구나. 여기서는 어딘가 가려면 더 빨리 뛰어야 한단 말이야 하면서 손을 잡고 이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소설에서 이 내용을 본 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진화생물학자가. 시카고 대학의 벤 메일런이라는 진화생물학자인데요. 1913년에 낸 논문에서 이런 가설을 제기합니다. 붉은 여왕 가설. 얘기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가만 저 붉은 여왕이 한 말을 보니까 아, 이거다. 자, 보세요. 토끼가 있습니다. 여우가 있습니다. 토끼는 빨리 도망가야겠죠. 여우는 빨라지는 토끼를 잡아야 돼요. 더 빠르게 서로 잡히지 않아야 하고 잡아먹어야 하는 그런 끝없는 경쟁.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앞서가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면역을 볼까요? 병원체에 우리는 방어하려고 합니다. 병원체도 우리 면역을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인간 같은 경우 지난 20만 년간 자연계에서 수많은 미생물을 만나면서 그와 같은 투쟁의 산물이 오늘 우리의 면역계가 된 것이죠. 어떤가요? 생명체의 진화는 경쟁자와의 끊임없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보다 더 빨리, 더 멀리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니까 붉은 여왕 가설의 핵심은 살아남으려면 경쟁자보다 앞서가라 하는, 경쟁에서 이겨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해주는 것이고, 생물 진화의 핵심은 경쟁이구나 라는 그런 아주 인상을 강하게 각인시켰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런데 2002년에 붉은 여왕에 대적하는 새로운 여왕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여왕입니다. 검은 여왕이 왜 나타났느냐? 검은 여왕 가설은 카드 게임에서 따온 거예요. 카드에서 조커를 빼고 카드를 나눠준 다음에 둘러 앉아서 받은 카드에서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럼 다음 사람 그걸 집어가고. 그래서 몇 판을 돈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카드를 펴서 합을 했을 때 모든 하트는 1점. 그리고 스페이드 퀸 그것만 13점이에요. 게임의 규칙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펴서 합이 제일 적은 사람이 1등이에요. 근데 스페이드 퀸을 가지면 꼴찌 확정인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 이기려면 적정한 시기에 하트뿐 아니고 스페이드 퀸을 잘 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죠. 검은 여왕의 핵심은 바로 스페이드 퀸, 저기서 따온 건데 하트 게임을 보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이기려면 네 거를 좀 내려놔라. 붉은 여왕은 최대한 네가 많이 가져라였고, 검은 여왕은 네 걸 최대한 많이 내려놔라는 서로 상반된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런 여왕이 왜 나왔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독특한 박테리아가 세균이 하나 분리되었어요. 아주 깨끗한 바다에서 분리된 세균인데요. 헬라지박터, 먼바다에 사는 박테리아라는 세균이죠. 유비크는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세균인데요. 바다에 엄청나게 많아요. 깨끗한 바다에 사는 미생물의 거의 한 40%가 애널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전체 분석을 해봤더니 이상한 거예요. 아니, 거기서 바다에 살아가는데 깨끗한 물인데, 깨끗한 물은 미생물 입장에서는 먹을 게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모든 걸 다 만들어야 돼요. 간단한 물질, 무기화합물에서 모든 걸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미노산,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20가지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다 먹어서 음식으로 충당을 해야죠. 근데 대부분 세균들은 자기들이 이걸 다 합성할 수 있거든요. 간단한 무기화합물로부터. 그런데 유전체 분석을 해봤는데 이 세균이 아미노산을 합성할 수 있는 유전자가 한두 개씩 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바다에 사는데 저기 아미노산 없는데 유전자가 없다고? 잘못된 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두 데이터에는 잘못된 게 없어요. 자, 이럴 때 과학에서는 데이터는 데이터입니다. 각자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봤더니 정답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이 세균들이 못 만든 아미노산, 가지고 있지 않은 결핍된 그 유전자가 서로 달라요.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을 좀 넉넉히 만들어서 일부를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모여 사니까 설사 내가 그걸 못 만들어도 모여 있는 동안은 사는 데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 의존해서 살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딱 보고 뭐가 떠올랐냐면은 바로 이게 떠올랐어요. 파틀럭 파티라는 건데요. 우리말로 또 포트럭 파티라고 그러죠. 다들 뭔지 아실 거예요. 왜 자기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음식 하나씩 해와서 여러 명이 하나씩 해오면은 정말 뷔페처럼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파티잖아요.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91년 어느 날이에요. 하루는 이제 좀 미국 친구가 무슨 파티에 오겠네요. 바로 저 파틀럭 파티였어요. 파티라니까 당연히 예스 하고 갔죠. 가면서 늘 궁금했어요. 무슨 파티인가? 어떤 건가? 궁금해 갔는데 호스트한 친구가 저한테 무슨 음식 갖고 왔냐고. 제가 아차했죠. 순간 이럴 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솔직히 말했어요. 나는 파틀락이 디쉬인 줄 알았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애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에 온 지 2달도 채 안 된 사람이 이런 조크를 할 수가 있냐고. 그날 그 호스트하는 친구가 오늘은 너의 조크를 디셔봐 주겠다. Feel free. 재밌게 놀았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파틀럭 파티하면 저는 음식을 해갔습니다. 흰쌀밥. 흰쌀밥이 뭐야? 요리인데에서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하지만 파틀럭 파티 개념을 보십시오. 뭐였었죠? 내가 잘하는 거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내가 흰밥을 하는 거나 어쩌면 이태리 친구가 뭐 봉골레 파스타 해오는 거나 그 난이도, 각자의 난이도는 비슷할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준 펠라즈박터 유비크,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검은 여왕 가설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공생의 반대말은 경쟁 또는 기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생의 반대말은 경쟁이나 기생, 홀로 살기가 절대 아닙니다. 공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면 사이좋게 협동할 때도 있고 좀 티격태격 싸울 때도 있고 우리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협동도 합니다. 서로 웃을 수도 있어요. 한쪽만 득보고 한쪽은 그냥 무임승차할 수도 있어요. 둘이 싸워서 즉 포식할 수도 있고 기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서로 격하게 경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공생이라는 큰 틀 안에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고 있고 같이 살다 보면 이 모든 관계가 같이 어우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연에서 말하는, 특히 생물학에 말하는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이냐? 바로 포틀럭 파티를 즐기는 것처럼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능력을 서로가 인정을 받고 서로에게 신뢰와 배려하는 그런 삶이 생물학적으로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파틀럭 파티를 생각하면서 나는 참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방을 좀 어려울 때도 너는 참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파틀럭 파티를 즐기는 마음으로 늘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